밤이 되면 커피 머신을 끄고 마이크를 켭니다. 북어이크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어이크 윤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돈 안 되는 일 전문가 윤영근 씨 모셔볼게요. 네, 돈 안 되는 일 전문가 윤영근입니다. 와! 오늘 전문 분야니까 네네. 마음껏 헤엄쳐 주세요. 네. 네. 뭔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니까. 혹시 필요한 얘기가 있으시면 네네. 주변에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 돈 안 되는 거에 대한 이 단어를 이제 인식하게 된 게,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퇴사를 하고 한 몇 개월 쉬고 다시 회사를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속였네. 예. 근데 이게 아버지가 3개월, 6개월, 이제 1년, 2년 이제 될 때 이제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이런 걸 많이, 저는 계속해서 이제 다큐를 하고 있었고,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아버님도 좀 해탈을 하셨는지 전화를 하면은 뭐하니?라고 뭐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돈 안 되는 거 하고 있니? 라고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돈이 안 되는 일이겠구나라는 그때 생각이. 안 거예요? 그쵸. 그렇게 단어를, 아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중에 잘 돼서 돈이 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돈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버님이 전화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게 처음 인지를 하게 됐던 상황이었고, 제가 전편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모든 능력의 자본화. 그래서 제가 뭐 운전을 할 수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차로 운전해갖고 팝업 스토어 여는 거,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고객센터. 착신해서 고객센터 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흡연을 했었으니까 뭐 담배 소비자 설문조사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내 모든 능력의 자본화를, 그런 단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그 경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영상 일을 하면서 요새 엄청 핫한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영상이랑 촬영 감독을 맡은 적이 있어요. 코엑스에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엄청 넓은 데서 이제 제가 사진 찍고 이제 기록하는 거였어요. 모든 부스를 다 찍으면서 이제 기록하는 거여서 엄청 바빴는데, 어느 날 행사 막 사람들 시끄러운데 제가 막 촬영하고 이제 영상 찍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제가 대학교 때 그 베니건스에서 알바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알바를 했던 누나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럼 엄청 예전이잖아요. 그쵸. 그때니까 13, 14년 전에. 그리고 실제로 그 누나랑도 일할 때는 이제 인사하고 그렇지만 뭐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다거나 뭐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었는데, 그 누나 목소리가 엄청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누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을 걸까 아는 척을 할까 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누나 얼굴도 좀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제가 한 3바퀴를 돌았어요.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말을 이제 걸었어요. 혹시 베니건스? 하니까 누나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하고, 그 누나는 그 부스의 작가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대학교를 미대를 나왔어갖고 그 이후로 자기 작업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부스에서 이제 판매하려고 도서관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야. 너 근데 난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얼굴 보고 알았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는 누나 목소리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 듣고 내가 알았다, 이제 아는 체를 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기 목소리가 안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는 잘 하고 그 일이 있고,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누나 목소리 엄청 특이한데 만약에
누나 목소리가 그냥 평범한 목소리라고 하면 어쩌면 나한테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내가 어쩌면 이 세계에서 그 되게 1% 상위에 랭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슈퍼맨처럼? 예, 그러니까 자본화되지 않는 자본화될 수 없는 그 되게 좋은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착각 속에 좀 빠지면서 아 내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구별하는 약간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 이후부터 소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 소리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도 약간 다 소리랑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약간 이제 오해와 자기 착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살 때 홍제동에 그때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어서 80년대 90년대 지었던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옆집에서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평소에는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신경 안 쓰다가 그때 엄청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기 내려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제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게 쏴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경험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내가 소리에서 뭔가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소리에 이제 뭔가 시선으로 모든 걸 이제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소리에 관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으려고 했던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이제 제가 책으로 하려고 이렇게 에피소드 모았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 보통 옆에 테이블에서 이제 그때는 시간 부자일 때니까 이제 노트북 켜놓고 이제 뭐 다큐 뭐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그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작가분이 있고 그 작가분을 어시해 줄 수 있는 분의 면접을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 면접 보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 이제 지원자분들이 계속 바뀌는 거라서 전 들으면서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게 장점이고 저 혼자 약간 테이블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제가 소리에 좀 관심이 있고 특출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 들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소모적이라서 멀리 카페에서도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들리는 거다. 내 능력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작가분이 엄청 유명한 드라마 작가였어요. 그 면접을 보신 분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정확히 그 드라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유미랑 에릭이 나왔던 연애의 발견인가요? 맞아요. 그 작가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작가분이셔서 다 끝나고 제가 따라가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연애의 발견 이렇게 작가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연이라고 할 때 이런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옆에 이제 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도망가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들려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리고 오래 계시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괜찮으시면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밌다. 하고 이제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돈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쓸데없는 일 한다. 뭐.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시간 낭비다. 아니면 그건 너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솔깃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셀링 문장을 만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아. 바라보는 거를. 근데 제가 이 경험이 왜 자꾸 이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는 약간 그런 데 관심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약간 그런 취향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좋았던 이유는 저는 사실 무취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에 집중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의 이제 착각에서 시작된 내가 난 소리에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이 착각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고 약간 저를 이렇게 봐주는 거에 개성이 대해서 됐네. 네, 제 개성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독립출판으로 하려고 에피소드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나오진 않았는데 또 그 책에서 에피소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뭐 앨런 머스크든 뭐 베조스 아저씨들 이렇게 그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소리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리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눈 것들은 그냥 이제 그런 걸 글로 쓰는 거예요. 궁금해.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한 2위 정도가 바다 생물들이 내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이게 그 바다가 어쨌든 지구의 70%가 맞나? 어쨌든 되게 많은 면적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도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럴 텐데 그게 이제 한 2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1위가 1위는 공개하지 마세요. 예. 그래야지 궁금해. 뭐 책을 사주시나요? 그래 사주시지. 근데 책이 나오지가 않아. 지금 거절당한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근데 못 이 내고 에피소드보다 계시잖아요. 재밌는 게 훨씬 많아서 이건 얘기해도 돼. 이 정도 이거 듣고 관심 가시면은 책 사셔도 전혀 후회 없어요. 근데 1위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이건 이제 제 상상입니다. 그 유튜브 재생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이제 에피소드를 모아서 했던 네 지금도 어쨌든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돈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엄청 재밌었던 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여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현근님이랑 지낸 지 이제 한 6년 차인가? 네. 6년째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 돈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돈 안 되는 얘기, 자본화되지 않는 얘기. 돈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자본화되지 않는 가진 능력. 사람의 이야기라고. 네네네.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에 네.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가끔은 뭐 쓸모없는 것에 대한 얘기, 비슷한 결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대 때, 20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고 그 친구들을 웃기고 그래서 자기의 이런 게 되게 장점이고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돼서 취업이 어렵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이런 웃긴 능력을 안 알아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너 고민 뭔지 알겠다. 너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딱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갑자기 위로를 받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문장이 너 돈 안 되는 일 하는구나 보다는 그게 있어. 너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너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을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너까지 몰라주면 안 돼. 내가 보기에도 그거 되게 능력이고 너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없애지 마 이랬거든. 왜냐면 그 친구는 나 이런 거 그러니까 친구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돈 되는 일만 생각할래.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고민하고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조건 있다. 그거를 오빠처럼 이렇게 상상에 빠져서 글을 쓰게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자존감? 이런 거를 지켜주는 내 안에 내면의 단단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상황을 내가 마주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야구도 이제 보면은 타자가 공이 오면 타자가 제일 이제 배트에 공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홈런이 되는지 안타가 되는지 아웃이 되는지는 저는 그 타자가 제일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관중들은 그 공이
날아가고 나서 그게 담장을 넘기면 4, 5초 이후에 홈런이라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맞는 순간에 맞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순간에 자기만 아는 그런 저는 장면이 엄청 연상이 많이 돼서 뭔가 이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에 자기 확신이나 그 순간을 약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기만 아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쵸. 이제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키워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의미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착각이든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 갖고 가야 돼. 이걸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누군가한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중심에 두고 뭔가 이렇게 모으면 뭔가 본인만의 색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요새는 그래도 과정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 처음에 마음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착각과 오해 그런 거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는데 저는 그거를 변수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북어이크에서 퍼펙트 데이즈 영화를 보고 네. 난 후에 이제 보신 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화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인 것만큼 주인공은 하루하루를 변수 없이 완벽한 자기 기준에서 완벽한 하루대로 살려고 루틴대로 항상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일주일을 자세히 보면 변수가 없었던 날은 이틀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자기가 원래 루틴대로 지켜온 일상에서 어쩌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변수에서 틈이 보이고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변수들을 자꾸 만들어야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뭐 세상은 변수 천지니까 그 변수에 너무 막 충격만 받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변수를 아까 현근님 말한 대로 그 10년 만에 도서전에서 만났던 누나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데리고 간 것처럼 어떤 변수는 그렇게 나한테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언가로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어떤 사람한테 변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그 인스타에서 릴스를 한번 봤는데 그런 약간 기미가 보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어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칠판에 원을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전 그게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 진짜 능력이에요. 네. 왜냐면 이걸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들 와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정원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1등이다. 근데 그런 대회는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생각보다 축구와 야구를 잘하게 태어난 게 운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축구나 이렇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거잖아요. 원 그리기 대회가 없지만 공 차서 골 넣는 대회는 있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약간 사회를 잘못 만난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더 좋은 상황과 뭐를 만나면 또 시대가 바뀌어서 맞아. 그게 중요해지면 또 엄청난 탈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진짜 내가 맞는 약간 그라운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쨌든 그런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자본화되지 않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엄청 공감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심리 상담을 되게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그러네? 무슨 얘기를? 그게 뭐였냐면 어차피 삶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는 과정만 있는 거래. 결과는 없대. 그래서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것만 할 수 있지 그 뒤에 그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거는 세상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내가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비슷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할지 말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 확신에 찬 순간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지. 그 뒤에 그게 뭐 자본화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자본화되지 않은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도 그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어쨌든 이 팟캐스트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듣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너가 돈 되는 일만 돈 되지 않는 것만 하지 않고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이 팟캐스트 자체가 지금 돈이 되는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아버님이 설득이 되실지